안녕하세요, 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노 대표의 브이로그로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봤던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인지는 어떻게 알아? 하루에 3번 이상 전화하면 살아가는 사이예요. 한 번도 안 하면 부부 사이고요.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 저녁 먹는 동안 오는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야.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할 것 없이 싹. 야, 이거 미친 짓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왜? 찔리는 거 있어? 내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됐거든. 어? 여자? 아이 진짜 그거? 문제는 이 여자가 밤 10시만 되면 나 사진을 보내. 놀래라 이 새끼야. 속초 경찰서 그 진영수사 당신 뭐 숨기는 거 있어? 됐어. 난 자기만 볼 거야. 난 옛날 여자친구들하고 절대 통화 안 해. 자기 몸이 그리워? 아이고 그렇게 오래 안 됐어. 참.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 핸드폰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 나 여기 친구네 집들이 와 있어. 집들이? 너 맨날 재수없다고 욕하더니 뭐 얻어먹고 있다고 거기가 있어. 야, 무슨 일이야? 아직도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의 그 감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매일 자동차에서 퀸의 음악을 듣고 있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보헤미안 랩소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본의 아니게 스포일러가 조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제 영상을 후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완벽한 타인의 결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개봉 4일 만에 최단 기간 100만을 돌파했다고 정말 화제가 좀 됐었는데요. 사실 제가 영화를 봤을 때 느낀 점은 돈 안 들이고 찍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정말 그 가정집, 집들이라는 그 소재 때문에 그 집들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 가정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제작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배우들의 의상도 마찬가지로 계속 한벌이고요. 출연진들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 제작비는 좀 출연료로 나갔겠지만 사실 영화 제작하면서 크게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정말 시나리오가 좋아서 좋은 영화가 나오면 그것이 사실 좋은 것이죠. 완벽한 타인은 아무래도 그래서 시나리오의 승리가 아닐까, 또 감독의 승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우선 출연진을 보면 출연진이 매우 화려합니다. 코믹 연기의 대가인 유해진, 그리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서진, 또 연기파 조진웅, 그리고 김지수, 송하윤, 염정아, 그리고 윤경호, 그리고 감독은 이재규 감독인데요. 이 이재규 감독이 그 전에 만들었던 영화를 보면 영린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었습니다. 현빈이 정조 역할로 나왔었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어쨌든 감각적인 감독이긴 합니다. 이 완벽한 타인에서는 이 이재규 감독이 각색과 기획과 감독까지 다 맡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의 그 간단한 줄거리는요, 어렸을 때 우리가 불알 친구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자라서까지 계속 친구로 지내면서 그 친구가 새로 집을 장만해서 집들이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또 벌어지는 내용인데요. 까지야 일반적인 영화에서 나오는 노멀한 내용이지만 이 집들이라는 그 특수 상황에, 그리고 그 집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왜 제목이 완벽한 타인일까?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가족이나 친구들이 서로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서로의 비밀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르는 점이 있다는 것,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아마 이 완벽한 타인이라는 타이틀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핸드폰을 서로 공개해서 모든 문자라든지 전화를 공개한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코믹 영화라고 칭하고 싶지 않고 공포 영화라고 칭하고 싶어요. 우선 그럼 영화의 내용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결말을 두고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거를 감독이 노림수로 두지 않았을까, 이런 반전을 두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어린 시절이 처음에 영화에 등장했던 거는 아마 그
각각의 캐릭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어렸을 때의 캐릭터들이 그대로 이어서 어른이 된 모습에서 나오거든요. 두 번째로 그 어린 친구 중에 한 명인 순대가 안 나왔던 것은 아마 그 순대가 그 젊은 아이돌과 바람이 펴서 뭐 이혼했다는 내용이 밑밥에 깔리지만 모든 것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어서 아마 순대를 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러면 이 게임을 그 김지수가 제안을 했을까.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이서진과 불륜 관계였던 김지수가 이서진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런 게임을 제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뭐 이서진의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막 감시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임을 제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부분에 조진웅이 혼자 식탁에서 티라미수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이 장면도 조진웅이 이서진과 김지수의 그 불륜 관계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심리 상담도 아내가 정신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물론 사기를 당해서 굉장히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겠지만 아마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불륜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 그 심리적 고통이 커서 그렇게 슬프게 티라미수를 먹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실 티라미수가 굉장히 맛있어서 그렇게 슬프게 먹기 힘들거든요. 결국 이 영화는 사랑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영화인데요. 그 부분도 있어서 뭐 달의 월식 장면을 넣으면서 약간 암시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다들 영화를 보면 각 캐릭터마다 숨기고 싶은 것들이 다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과연 이 게임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숨기는 부분이 있지만 타인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떳떳하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약간의 도박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뭐 뭔 일 있겠어? 하는 마음? 약간 그렇지 않았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마지막에 반전에 대한 이야기가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반전이 허구고 앞에가 현실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앞에가 허구고 뒷부분이 사실은 현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어깨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어떤 게 진짜냐는 거죠. 예.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앞에가 허구고 뒷부분이 현실이라면 결과적 현실에서는 핸드폰 게임을 하지 않았고 모두가 완벽한 비밀들을 공유하지 않은 거죠. 예. 각자의 비밀만 남은 겁니다. 어떤 것이 더 행복하느냐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반전이 굉장히 좀 재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혼자만의 비밀들은 다 누구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비밀을 굳이 파헤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감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아니면 또 혼자만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가장 이 영화 재밌을 것 같다고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영화 시작 부분에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 굉장히 현실적인 영화고 굉장히 좀 잘 만들어졌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영화를 보고 나서 만족도는 좋습니다. 같이 본 저희 와이프는 생각보다 뭐 그냥 그렇다고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굉장히 짜릿짜릿하고 긴장감 있게 봤습니다. 사실 또 중간에 코믹한 부분들도 있어서요. 역시 유해진님은 코믹 연기의 대가네요. 예, 굉장히 웃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영화를 편안하게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나 싶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요. 편안한 영화는 영화다. 이렇게 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실 때 팁은 그 달의 색깔의 변화에 따라서 이 영화의 내용이 좀 틀려지니까요. 한번 달의 색깔을 잘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해보세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장점이자 굉장히 단점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커가는 걸 보면서 스마트폰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걱정인데요. 이제 이 핸드폰에 모든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핸드폰이 점점
무서워지네요. 이제 핸드폰에 너무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완벽한 타인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로 대표가 굉장히 좋아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 대표의 부스 많이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